여기까지 위안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7번째. 세계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평판은 대개 둘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그 분열의 사실만을 제시하겠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에 의하면 위안부는 성노예였다. 일본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잔혹한 범죄라는 말을 하원 의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잔악무도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일본인은 예절을 잃지 않고 냉철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일본인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감탄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피해 지역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에서처럼 약탈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국민성이며 사회적으로 건전함을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탈이나 폭동이 꼭 일어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미디어 현지 루포는 피해자 주민들이 당신이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잃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도 없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세계 각국에서 절찬이 쏟아졌던 것은 일본이 오랜 역사 속에서 자라온 일본의 문화와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순된 두 가지 일본인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들을 성노예했다는 잔혹한 범죄 국가와 동일본 대지진 때에 있었던 고귀한 일본인.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동상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요즘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 위안부 동상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위를 하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매춘부였던 여성들이 70년이란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기억이 흐려져 가는 것에 대해 나는 위안부 당시 심하게 고통받았다고 하며 옆자리에 앉게 하도록 되어 있을까?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각일 뿐 사실은 모릅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진위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책임을 지고 무엇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만 나중에 잠깐 토론을 하려 합니다. 우선 여기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분열되고 있을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명을 해도 좋습니까?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생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일본에 대한 평가가 두 개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만 두 개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쪽은 전쟁 당시 기분 전환이라 할까? 그러한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는 흐트러진 일본인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동일본 대지진 때는 자연재해로 긴급 상황 속에서 서로 돕는 모습이 되었으므로 각각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인간도 달라진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일본인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 관련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요? 네, 학생의 의견입니다. 저도 일본 사람은 대지진 때는 서로 돕는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한신 대지진 때도 그랬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는 서로 돕지만 한편에서는 역시 화재 현장 도둑이라든가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강간 사건이라는 범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대부분의 일본인은 소중히 다루었다고 해도 일부의 사병들이 난폭한 취급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의 제도에서 일본군이 그러한 노예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병사 중에 분명히 나쁜 자가 있었다고 추측해서 그걸 가지고 심하게 일본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이 알듯하면서 모르는 곳입니다. 왜 그토록 심하게 일본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배상금 관련. 한쪽에서 요구하면 할수록 배상금이 나온다. 실제로 얼마인가 돈이 나왔다. 또 하나는 고노 씨가 인정해 버렸다는 것. 그걸 인정했으니 상대 쪽에서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인정했으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돈과 인정해 버렸다는 것이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고노다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손을 들어주세요. 꽤 되는군요.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고노다마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안부 반대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인가요? 그래요. 미야자와 내각 때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이었습니다. 자유민주당 제15대 총재로 총리 대신이었던
미야자와 씨가 1993년에 정권을 떠나는 마지막 단계인 8월이었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옛날 일은 다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모른 채 미야자와 총리는 한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과 만나 30분 동안에 8번이나 사죄를 한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신문이 떠들어대니까 사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사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죄를 해버리면 국가로서의 명예가 근본적으로 부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폭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있지 않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와도 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죄는 하지 않았다. 사죄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얕잡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과하자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야자와는 먼저 사과해 버린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야자와는 사죄를 해버렸으므로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부 부처가 모인 제1차 집약 때 각 관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다. 조사는 2번 행해졌습니다. 미국까지 조사하러 갔었고 그때 1944년 미국 육군이 조사 보고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강제 연행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노 요에 관방장관은 없었다 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강제 연행이 존재했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이 체면이 서지 않는다 라고 한국 정부의 재촉을 받게 되어 수면하에서 정치 교섭을 하고 그렇다면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문장으로 하자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조선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 전쟁 후에 아마 인도네시아 매춘부 여성들이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몇몇 여성들은 일본군이 있는 작은 부대로 데려와 위안부 일을 시켰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전쟁 후 처형당했습니다. 일본군도 군법회의에서 엄중하게 처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개개인 사병의 범죄
그러한 것입니다. そういうものですね。沖縄でも沖縄の 오키나와에서도 兵士による犯罪 오키나와의 미군 병사에 의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키나와 미군이 조직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에도 그러한 범행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범행 이야기와 뒤섞여서 때에 따라서는 관원이 거기에 관여한 적도 있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노다마를 읽어보면 마치 관원, 즉 일본 경찰과 군대가 조선 반도에서 그러한 일을 한 적도 있었던 것처럼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타입을 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만 그 약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실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을 해도 그것은 말로서는 잘 이해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에서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라고 되어 결국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노다마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조사했는데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마무리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건 좋다고 해도 그 다음 일본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노 요헤이 씨는 이 잘못을 지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그러한 것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작년 9월에 제네바에 가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분간 영어로 연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놀림을 당하는 일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어머니들이 아베 신조 총리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단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도 지방 자치에 따라서는 도서관 등이나 미국 공공시설에 그러한 상을 세우는 것은 꼴불견한 일이라는 분위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들이 여러 기회에 영어로 발신하는 일을 해왔던 것도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역사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인식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움직이고 있으면 무언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간 것은 일본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측면입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노다마에도 분명히 강제 연행이라고까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강제 연행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노 씨는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 다시 고노다마는 요시다 세이지가 썼던 것과 같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